안녕하세요. 5학년 4단원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번, 같은 양의 물이 담긴 두 개의 비커에 같은 양의 소금과 설탕을 각각 녹인 소금물과 설탕물이 있습니다. 맛을 보지 않고 소금물과 설탕물을 구분하는 방법을 두 가지 쓰는 문제입니다. 맛을 보지 않고 소금물과 설탕물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소금물과 설탕물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소금물, 설탕물이 있고요. 증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증발을 하면 소금물은 하얀 가루로 남습니다. 하지만 설탕물은 끈적하게 남아서 끈적이게 됩니다. 두 번째, 끓이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물은 하얀 가루가 남습니다. 동일하게 소금이 남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설탕물은 갈색으로 변합니다. 캐러멜화라고 해서 갈색으로 변해서 까맣게 되기도 합니다. 생물에 주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물은 반응이 없습니다. 하지만 설탕물은 개미들이 모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전도성, 전기가 통하는지를 보면 소금물은 전기가 통하지만 설탕물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정리해보면 쉽게 구분할 수 있겠죠. 용액 몇 방울을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개미, 파리 등이 모이는 용액이 설탕물이고요. 두 용액을 가열했을 때 점차 갈색을 띠는 캐러멜화 된 것이 설탕물이고 흰색을 띠는 용액이 소금물입니다. 용액을 증발시킨 뒤 만졌을 때 끈적끈적한 것이 설탕물이고요. 가루가 남는 것이 소금물입니다. 용액을 얼렸을 때는 더 빨리 어는 게 설탕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용액에 전기 회로를 연결했을 때 전기가 흐르는 용액은 소금물이고 전기가 흐르지 않는 용액이 설탕물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혜진이가 용액을 관찰한 뒤 정리한 내용입니다. 지워진 용액에 이름을 쓰고 용액을 증발시켜 얻은 용질의 모양이 처음과 같을지 쓰는 문제입니다. 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커에 담긴 용액의 이름의 일부가 지워져서 다음과 같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슨 용액인지 알기 위해서 용액 몇 방울을 떨어뜨린 접시를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고 용액의 물을 증발시킨 뒤 남은 물질의 맛을 보니 단맛이 났습니다. 단맛이 나는 건 당연히 설탕이겠죠. 그래서 각설탕 수용액입니다. 그러면 이 용액을 증발시켜서 얻은 용질의 모양이 각설탕과 동일할까요? 각설탕은 실제 설탕을 뭉쳐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모양을 만든 것은 결정이 아닙니다. 설탕 결정이 만들어지겠죠. 자, 정답으로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 각설탕 수용액이고요. 각설탕을 녹인 용액에서 물을 증발시키더라도 설탕이 각설탕 모양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결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비커 4개의 온도가 같은 물을 각각 500ml씩 넣은 뒤 각 비커에 탄산수소 나트륨, 분말 주스 가루, 미숫가루, 가루세제를 각각 한 숟가락씩 넣고 유리막대로 저으면서 용해되는 양을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가 다음 표와 같을 때 물에 용해되는 양을 비교하여 쓰고 그 까닭을 쓰는 문제입니다. 자, 용질에 따라서 약숟가락으로 넣은 횟수가 나와 있습니다. 탄산수소 나트륨은 2숟가락을 넣었을 때 다 용해되었고요. 3숟가락째에 용해되지 않고 바닥에 남았습니다. 분말 주스 가루는 3숟가락은 다 녹고요. 4숟가락째에 용해되지 않고 바닥에 남았습니다. 미숫가루는 1숟가락을 넣었는데 다 용해되지 않았네요. 가루세제는 1숟가락을 넣고 2숟가락째에 바닥에 남았습니다.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프로 그려보면 훨씬 더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분말주스 가루가 가장 많이 용해되고요. 그 다음 탄산수소 나트륨, 그 다음 가루세제, 그 다음은 미숫가루입니다. 많이 넣어서 용해된 것이 더 많이 물에 용해되는 양입니다. 자, 정답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말주스 가루, 탄산수소 나트륨, 가루세제, 미숫가루 순으로 물에 용해되는 양이 많습니다. 물질이 용해되지 않고 바닥에 남을 때까지 약숟가락으로 넣은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물에 많이 용해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물 100ml에 소금이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까지 넣고 녹여서 소금물을 용액 A를 만들었습니다. 소금물 용액 A를 10ml만큼 담은 비커에 물 90ml를 넣어서 소금물 용액 B를 만들었습니다. 소금물 용액 B에 소금을 넣고 저었을 때 변화를 쓰고 그 까닭을 쓰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자세히 보면 소금물 용액 A와 소금물 용액 B를 만들었는데요. 소금물 용액 A는 포화 상태의 수용액입니다. 그리고 소금물 용액 B는 포화 상태의 수용액 10ml와 물 90ml가 섞여 있는 용액입니다. 그러면 용액 B는 포화 상태의 수용액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소금을 넣고 저으면 더 녹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포화 상태의 수용액에는 녹지는 못하지만 이 물에는 소금이 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답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금이 녹습니다. 소금물 용액 A에 물을 넣어 만든 용액 B는 소금물 용액 A보다 진하기가 훨씬 묽어지기 때문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황설탕을 같은 양의 물에 녹인 용액 가에서 라를 비교하여 정리한 결과입니다. 용액 가에서 라를 진하기가 진한 순서대로 쓰고 그 까닭을 쓰는 문제입니다. 자, 지문을 보겠습니다. 다는 가보다 색깔이 진하다. 색깔이 진하면 용액이 더 진한 것이겠죠. 그래서 다가 가보다 훨씬 더 용액이 진한 것이고요. 나가 다보다 맛이 진하다. 그럼 나가 더 훨씬 용액이 진한 것이겠고요. 라가 다보다 무게가 더 무겁다. 무게는 같은 양의 물에 설탕을 다르게 넣었는데 무게가 무겁다면 설탕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 것이겠죠. 그래서 라가 훨씬 더 진합니다. 나와 라에 메추리알을 넣었더니 라에서 나보다 메추리알이 더 높이 떠올랐다. 사해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해는 소금물의 농도가 높아서 사람들이 수영을 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 높이 떠오른 용액은 진하기가 더 진한 용액입니다. 그래서 라가 더 진한 용액이고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 라가 가장 진한 용액, 그 다음 순서는 나, 다, 가입니다. 정답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라, 나, 다, 가. 다는 가보다 색깔이 진하므로 다가 가보다 더 진합니다. 그리고 맛이 진하거나 더 무거울 때에도 더 진한 용액이었죠. 그리고 메추리알을 넣었을 때 더 높이 떠오른 용액이 더 진한 용액이었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진수는 여름방학에 동해와 서해 바다에서 바닷물을 병에 담아 가져왔는데 비슷한 병에 담아와서 동해 바닷물과 서해 바닷물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두 개 병에 담긴 바닷물 중 동해 바닷물을 찾는 방법을 한 가지 쓰시오. 우리나라 강물은 대부분 서해로 흘러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동해 바닷물과 서해 바닷물을 구분하는 문제이네요.
동해와 서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해는 여기이고요. 서해는 여기입니다. 그런데 서해로 강물이 대부분 흘러간다고 합니다. 서해로 우리나라에서 또는 중국에서 강물이 흘러들어와서 실제 염분의 농도가 낮게 됩니다. 그러면 염분의 농도가 낮을 때 어떤 걸 찾을 수 있을까요? 용액의 진하기가 진한 것과 연한 것에 구분해서 그 방법을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맛을 보았을 때 더 짠 것이 동해 바닷물입니다. 두 번째, 방울토마토를 넣었을 때 더 높게 뜨는 것이 동해 바닷물이고요. 그리고 더 투명한 것이 동해 바닷물입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100g의 물이 담긴 비커 3개에 소금을 각각 5g, 30g, 50g씩 녹여 소금을 가나 다를 만들었습니다. 세 가지 용액에 빨강, 노랑, 파랑 색소를 넣은 뒤 5ml씩 빼내어 비커에 다음과 같이 액체층을 쌓으려고 합니다. 용액 가, 나, 다에 빨강, 노랑, 파랑 중 각각 어떤 색을 넣어야 할지와 비커에 액체층을 만들 때 용액을 넣는 순서를 쓰고 그 까닭을 쓰는 문제입니다. 소금물 가에는 소금이 5g 들어있고요. 소금물 나에는 30g, 소금물 다에는 50g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밀도 차이가 나겠죠. 밀도가 큰 액체는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다가 가장 크니까 다가 가장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 다음은 나, 가의 순서입니다. 그러면 다에 빨강색 색소를 넣고요. 나에는 노란색 색소, 가에는 파란색 색소를 넣으면 됩니다. 이때 액체층을 만들 때 용액을 넣을 때에는 순서로 보면 파랑부터 넣지 않고 빨강부터 넣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파랑부터 넣으면 빨강이 더 밀도가 크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면서 색소가 섞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답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에 빨강 색소를 넣고 나에 노랑 색소를 넣고 가에 파랑 색소를 넣습니다. 비커의 액체층을 만들 때에는 다, 나, 가 순으로 넣습니다. 용액의 진하기가 다, 나, 가이므로 용액의 무게도 또는 밀도도 다, 나, 가입니다. 무거운 용액부터 순서대로 쌓아야 원하는 액체층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따뜻한 물 500ml가 담긴 비커에 백반을 계속 넣어 녹이다가 더 이상 백반이 녹지 않을 때 바닥에 남은 백반과 백반 용액을 분리해서 다른 비커에 담았습니다. 분리한 백반 용액에 포화수 용액이겠죠. 백반 용액에 설탕을 넣었더니 녹아서 없어졌다고 하네요. 백반이 더 이상 녹지 않는 용액에 설탕이 녹는 까닭을 쓰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용해도를 살펴봐야 됩니다. 용해도라는 것은 물 100g에 녹을 수 있는 최대 용질의 양입니다. 물 100g에 녹을 수 있는 최대 용질의 양은 물질마다 다른데요. 그래서 백반과 설탕을 살펴보겠습니다. 섭씨 20도일 때 백반은 5g 녹습니다. 설탕은 섭씨 20도일 때 200g이나 녹네요. 그래서 아무리 백반의 포화 수용액일지라도 설탕은 물에 더 많이 녹아서 설탕이 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설탕이 백반보다 일정한 양의 물에 더 많이 녹을 수 있기 때문에 용해도 때문에요. 백반이 더 이상 녹지 않은 용액에도 설탕은 더 녹을 수 있습니다. 자, 서술형 문제를 풀 때에는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정리해서 단계적으로 생각한 것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